드디어 인도네시아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들이 한국 무기 외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으로선 용인하기 어려운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일본 무기를 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태 딴 나라 무기를 사모을 돈은 있으면서 KF-21 프로젝트에 낼 분담금은 돈 없는 척하면서 미룰 대로 미뤄왔던 잇니. 그런데 한국이 가만히 있으니까 드디어 선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우스워 보이는 모양인데요. 이들이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 배짱이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잇니가 한국한테 있어서 썩 좋은 고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잇니는 한국 무기가 사고 싶을 때에는 한국이 싫어해도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던 나라입니다. 제3세계라는 특성상 노선을 한쪽으로 확실하게 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게는 호의적인 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이들이 그다지 믿음직하진 않아도 그리고 때때로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그냥 그런 나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죠. 받을 돈만 받으면 끝나는 관계니까요. 그런데 잇니가 갑자기 한국과 일본 관계를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일본 무기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작금의 국제 정세상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총칼을 맞부딪히며 싸울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민 정서상으로 공생할 수가 없는 원수인 것도 사실입니다. 잇니가 한국에 내야 할 돈을 안 내고 다른 나라 무기를 둘러보고 다니는 것까지는 양국 간의 관계로서 잘 풀어나가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잇니가 갑자기 일본 무기를 사겠다고 나서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미 저들이 사간 한국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사고 판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뿐만이 아니라 그 무기를 다뤄온 군사적 노하우와 상대하는 적에 대해 수집한 정보까지도 오고 간다는 의미. 두 나라 간의 군사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맺겠다고 협약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으로부터 사려고 하는 무기 종류도 호위함과 잠수함으로 품목이 겹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잇니를 통해서 일본이 한국 무기 기술에 접근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한국은 하루아침에 손님 한 번 잘 못 받았다가 낭패를 보게 생겼습니다. 6월 14일 국내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에도 카타르한테서 중고 미라주 2000 전투기를 12대나 구매했습니다. 잇니가 KF-21 대금을 연체하던 기간에 한눈 팔며 구매했던 라팔 전투기의 전환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잇니가 한국 줄 돈으로 남의 나라 전투기를 사러 다니는 것이 이제 더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들이 이번에는 대체 얼마를 썼는지가 신경 쓰일 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26년 된 낡은 전투기 12대를 사는 데에 무려 9,375억을 썼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지출이라고는 할 수 없죠. 한국 입장에서는 잇니가 그래도 무기도 거래한 사이인데 그만한 돈을 낭비했다는 점이 심기를 몹시 건드리는 일입니다. 한국 안 주고 빼돌린 돈으로 산 게 고작 그런 것이라뇨. 이번에는 잇니 내부에서조차 의문 부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오죽하면 내년 2월 대선을 대비해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고 쇼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고 무기 구매를 가급적 피하라는 현 대통령 조코 위도도의 지시도 있었다는데 국방부가 장관의 출세기를 위해 폭주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폭주는 미라주 2000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군사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모가미급 호위함 거래를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모가미급 이번함 쿠마노가 인도네시아에 정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쿠마노는 이틀간 자카르타 북부의 탄중 프리오캉에 정박했다 떠났으며 체류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국영조선사 PTPAL과 접촉해 기술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침내 오래도록 일본을 옥죄던 족쇄 하나를 벗었으니 그동안 힘겹게 만든 가격만큼은 초고가인 무기들을 한번 팔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도 옆나라 한국은 방산 수출 성적이 잘 나오면 이것이 또다시 더욱 강하고 값도 싼 무기를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일본 무기들은 성능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무엇보다 큰 단점이 바로 내수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서 생산량이 적고 덕분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은 그간 이 문제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틀어막던 무기 판매 금지법을 이번에 철폐한 셈입니다. 마침내 무기를 팔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일본 무기를 사갈 만한 고객을 모색했고 이들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방위 사업 수출의 첫 단추로 동남아를 고른 것이죠. 그리고 판매 품목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모가미급 호위함입니다. 2021년 진수될 당시부터
의외로 출중한 성능을 갖춘 모습에 많은 기대를 받던 전투함이었고 일본도 모가미급의 수출에는 나름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역 배치되기 전부터 일본이 눈길을 주던 판로였습니다. 나름의 협의를 통해 수출이 이뤄진다면 직도임 4척 현지 건조 4척으로 총 8척을 팔아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일본함 모가미의 진수식이 거행된 바로 그 시점에 인도네시아는 신규 호위함 사업에서 모가미급을 떨어뜨렸습니다. 신규함이라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무기 수출을 한 번만이라도 해보고 싶었던 일본은 포기하지 않았고 최근 그 논의가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물론 그 시작점은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이었습니다. 6월 14일 복수의 인도네시아 언론은 프라보어 수비안토 장관이 주인이 일본 대사와 회담을 갖고 모가미급의 조달 계약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가나스기 겐제 일본 대사뿐만 아니라 국가 간 방산 거래를 중재하는 국방무관 또한 동행했기 때문에 이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논의된 조달 방식은 인니와 일본이 당초 계획했던 4척 직도임 4척 현지 건조 방식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니가 2024년 초까지 호위함 4척을 확보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라주 2000 구매건과 결합해 프라보어 장관이 대선을 노리고 정치 자금과 치적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의 해상자위대 관계자는 모가미급이 장비실과 계류 캡스턴 등에 배치해서 설계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본 내부에서 벌써부터 차기 호위함의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인니도 모르지 않아서 일본이 실패를 인정한 함선을 사오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가미급이 최신 스펙 전투함이라는 점에서 인니 내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주도적인 상황입니다. 인니 측 언론에서 예상하는 모가미급의 계약 규모는 36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5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듣는 한국 입장에선 KF-21 분담금이 아른아른거려서 화가 치밀어 오르죠. 인니가 돈을 딴 데다가 쓰는 것보다 더 심한 문제는 인니가 이미 한국 전투함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니는 현재 대선 조선이 설계해서 인니의 기술이 전해준 마카사르급 상륙 수송선거함을 3척, HJ-중공업이 건조해서 판매한 만다우금 미사일 고속정을 3척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모가미급이 인니 해군에서 취역하게 되면 이들 한국 전투함과도 기밀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인니 같은 제3세계 국가한테 무기를 잘 팔아주지 않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인니가 아직까지 러시아 무기를 일부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칫 아무런 대비 없이 전투기를 팔았다가 기술과 정보가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니는 이에 한술 더 떠서 잠수함까지 일본한테서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측이 모가미급 수출에 대한 논의가 잘 진행되니까 내친 김에 잠수함 수출도 제안한 것입니다. 그걸 또 인니는 좋다고 들어주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전하던 인니 언론들은 일본의 제안이 소류급 잠수함일 것이며 이 소류급의 성능이 이러저러할 것이다 하며 히히덕거리고 있습니다. 인니가 잠수함 한 척을 통째로 수장시킨 전적이 있는 국가라는 점을 생각하면 복잡한 감정이 드는데요. 인니와 잠수함에 대해서라면 한국이 또 할 말이 많습니다. 소류급이 가진 애를 써놓고도 호주 수출에 실패했던 물건이라는 것을 차치하고도 인니는 감히 한국을 놔두고 잠수함 구매를 입에 담아선 안 됩니다. 2019년 인니는 한국한테서 3척의 잠수함을 계약했지만 도장만 찍어놓고 4년이 지나가는 현재까지 계약금조차 넣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거래를 생각하고 자재를 발주했던 대우조선해양은 지금까지도 그 자재를 끌어안은 채로 잠수함 건조는 시작도 못하고 있죠. 도대체 인니가 뭐가 문제라서 도장만 찍어놓고 간을 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일본으로 갈아탈 거라면 적어도 한국이 입은 손해 금액만큼은 뱉어내고 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 입장에서 인니와 일본의 밀착은 보기에 몹시 안 좋습니다. 인니는 틈만 나면 빚진 돈을 떼어 먹으려는 족속인데다가 철저한 유지보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버릇 때문에 남의 무기를 사가서 터뜨려 먹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한편 일본은 무기를 팔고 나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정보를 호시탐탐 노릴 텐데 정작 무기를 제대로 팔아본 적도 없는 무기 판매국으로서는 초짜 그 자체입니다. 이들의 거래가 성사되면 인니는 또 한국 줄 돈이 없다면서 둘러댈 핑계가 생긴 것이고 일본은 한국 군사 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생길 뿐더러 무기 수출에 성공했다는 선례를 챙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이들 사이에 대놓고 끼어들 수 있는 명분은 없으니 그냥 빠르게 인니를 손절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언제쯤 한국은 지긋지긋한 인니와 떨어져 살 수 있는 걸까요? 하루라도 빨리 받을 돈 다 받아내고 이들 소식을 듣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